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을 속여 진보를 참칭해온 셈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진보 정당으로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와 평등을 강조해왔던 것은 결국 대중을 기만하는 정치적 전략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보라는가면 뒤에 중도보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적 평등과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과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표심을 얻기 위한 가면을 쓴 것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복지나 노동자 권리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득권층과의 유착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진보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이중적 태도였고 국민을 속여온 정치적 술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둘째, 민주당의 경제적 자유주의와 시장 친화적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경제적 자유주의를 따르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IMF 구제금융 수용과 노무현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 성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적 경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자기 모순적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복지 확대와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기업 중심의 성장과 시장, 자유를 강화한 것은 진보를 참칭한 중도 보수적 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셋째,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한 이중성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하며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 보호보다는 기득권층의 편에 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 권리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업과의 유착을 강화하고 소수자 권리를 외치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계층과의 협력을 우선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진보적인 발언은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들의 본질은 언제나 보수적인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려 했던 중도보수적 성향을 지닌 정당이었습니다. 넷째, 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진보 정당이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국민에게 진보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지만 그 실상은 중도 보수적 정치 행태를 이어온 정당에 불과합니다. 진보와 평등을 내세운 정치적 얼굴을 하고 실제로는 중도 보수적 정책을 고수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방치한 것은 정당으로서의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의 본질을 숨기고 진보라는 레토릭을 남용하며 국민을 기만해왔습니다. 다섯째, 그동안 민주당은 사회적 정의와 복지 확대를 내세우며 진보적인 모습을 연출하여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이미지 뒤에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수적 정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적 성향을 지닌 정당이었다면 그동안 자신을 진보 정당으로 내세우며 국민을 속여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가짜 진보로서 자신이 실제로 내세운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숨기고 오히려 중도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진보 정당을 참칭하며 중도 보수적 정치 행태를 지속해온 정당임을 자백한 셈입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 진보적 가면을 쓰고 실상은 보수적 정책을 실행한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술책이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중도보수당이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의힘은 중도진보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견상 보수적인 가치와 정책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사회적 기조를 살펴보면 중도진보적인 요소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국민의힘의 정책 중 일부는 진보적 가치와 사회적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도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자유시장 경제와 기업 중심 경제를 강조하지만 그들의 정책 중 일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재조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민층 세금 경감과 같은 정책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진보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같은 법과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중도진보적인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정책에는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 복지 강화나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보육 지원 등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확대에 대한 중도진보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시장 경제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중도진보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공정사회를 지향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성별, 연령, 인종,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성소수자 권리 보호나 여성의 권리 강화 등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와는 다른 사회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중시하는 중도진보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추구하는 국민의힘의 노력은 사회적 다양성, 존중과 차별 해소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의 육성은 보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환경정책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 재활용 확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진보적인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도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의힘은 다문화 사회의 수용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국수주의나 고립주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글로벌화와 다양성, 존중을 중요시하는 중도진보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국민의힘은 이민자 정책이나 다양한 민족의 공존을 중시하며 평화적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등 진보적인 국제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민의힘은 사회적 포용과 인권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웁니다. 그들의 인권 정책은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안을 제시하면서 진보적 사회의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중도진보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책 방향성이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중도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 확대, 사회적 평등, 법 앞의 평등을 지향하는 입장,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진보적인 가치와 일치합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 다양성 존중, 인권 보호 등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세우면서도 시장 경제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중도적인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을 중도진보당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